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루트 모바일 식센터의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 구독자님들께서 탈모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결론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자를 적당한 방법으로 잘 쓰고 과하지 않게 한다면 절대로 탈모의 주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탈모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표피와 머리카락의 관계 때문에 머리가 빠지는 게 아니라, 머리가 빠진다는 것은 깊숙하게 있는 모낭과 피의 문제입니다. 불순물들이 많이 있다면 두피에는 좋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탈모의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전적인 요소가 거의 99%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전적인 요소가 없는데 스트레스만으로 남성형 탈모증이나 여성형 탈모증은 절대로 생길 수가 없기 때문이죠. 유전에 의한 게 대부분이고, 스트레스는 빨리 아니면 많이 시작하게 하는 촉발 요소지 주 원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스트레스는 원형 탈모증의 주 원인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원형 탈모증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 경우에는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치료 방법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진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부터 탈모를 방지하는 아니면 호전시킬 수 있는 민간요법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고요.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굉장히 많은 약들이 있습니다. 샴푸도 있고 약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민간요법, 아직 교과서에 검증되지 않은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방법들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의사들에 의해서 확증되지 않은 치료법들이 치료 효과는 개인적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모두에게 다 있기에는 아직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효과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좀 많을 수 있다. 피부과 쪽으로 검증이 된 내과적인 치료 방법들을 쓰는 게 가장 안전하고, 더 중요한 거는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효과가 미미한 약으로 수년간을 썼을 때와 정말 효과가 있는 약을 수년간 썼을 때 차이는 확연히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피부과 쪽으로 인정이 된 내과적인 방법을 쓰면서 따는 것들을 해도 괜찮습니다. 식중탈구 정수리의 밀도가 많이 떨어진다면 여러 가지 탈모 타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형 탈모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정수리에도 얼마든지 모발 이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이신 분들도 병원에 많이 오세요. 나 탈모인 것 같다, 수치 많이 없어진 것 같고 머리가 가늘어진 것 같기 때문에 모발 이식을 하고 싶다라고 오시는데, 절대가 탈모가 아니고 밀도가 굉장히 빽빽하고 머리도 굵은데 본인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약물을 쓸 필요도 없는 거고요. 수술할 필요는 더더욱이 없는 거죠. 본인이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모발 이식이나 아니면 모발 치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탈모증은 질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치료법은 질환을 치료하게 돼 있는 거지, 정상인 모발 상태를 치료하도록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생길 수 있죠. 만약에 굉장히 빽빽한데 머리를 심으면 너무든 동반 탈락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약물을 잘못 쓰면은 안면부라든지 다른 부위에 털 날 수가 있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정상일 때는 타치하지 않는다가 맞을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는 의사들이 환자분한테 정상이기 때문에 아무런 치료가 필요 없다는 것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가 이렇게 있으면 모낭이 이렇게 깊숙하게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네가 직접 여기를 공격하지 못해요.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수용체라는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끼워가지고 얘네들이 공격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모낭이 파괴가 돼가지고 탈모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 가장 대표적인 약들이죠.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면 남성 호르몬과 이 수용체 사이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결합을 못 시키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공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탈모를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가? 이렇게 막고 있는 건 말이죠. 약을 먹을 때만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약을 안 먹으면 이게 없어집니다. 다시 탈모가 되기 시작합니다. 일시적으로 남성 호르몬의 수용체를 막아주기 때문에 약을 오랫동안 먹어야 되죠. 언제까지 먹어야 되느냐? 이게 뭐 학자들마다 55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더 먹자 안 먹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55세를 넘어서도 많이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머리 빠져도 되겠다 생각할 때까지 드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성 호르몬은 정력에도 역시 관여하게 되고 뭐 발기라든가 성적인 의욕 관여하겠죠? 드물게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높은 퍼센티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왔다 약을 끊으면 돼요. 약을 끊으면 맡고 있던 그게 없어지는 거죠. 머리도 빠지고요. 정력도 좋아지고 성의욕도 다시 생기게 됩니다. 물론 아주 드물게 부작용이 성적으로 생긴 분들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남성 호르몬이 모낭에 못 가게 해도 정력이라든지 아니면 발기력이라든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대다수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약을 먹을 때 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생기면 약을 끊으면 됩니다. 약은 아주 효과적인 치료법이에요. 통계적으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약 70% 정도에서는 머리 빠지는 걸 막아줄 수 있다고 보고 부작용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드시는 게 맞습니다. 괜히 성적인 면에서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약 때문이 아니라 그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 괜찮다 라고 생각하고 약을 드시면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